네, 김법성입니다. 경희대 2016년도 기출문제 문주 정규반 마지막 시간에 쓴 글입니다. 경희대는 긴 글이 나오니까 긴 글을 완성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희대 인문은 긴 글을 요구하죠. 그죠? 긴 글. 따라서 긴 글을 완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의외로 이렇게 끝까지 깔끔하게 완성하는 친구들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사고를 끝까지 전개시켜서 글이 깔끔하게 떨어지도록 하는 거. 그래서 1번에는 항상 차이가 나오고요. 그죠? 1번은 항상 차이, 요약을 묻는 문제가 나오고, 2번은 뭐 어떤 바의 관점에서 나다라를 다라마를 설명, 비판, 평가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따라서 형태는 일정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 형태를 딱 잡고요. 가급적이면 그 형태에 최적화된 답안들을 조금 구상해 두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글을 쓸 때 조금 적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가에서 자유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타인에 의해 강제받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자유의 침해는 부정적 결과의 도래를 막기 위해서 타인에 의해 유도된 행동을 하거나 특정 행동을 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결국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강제를 행사하는 개인을 규제해야 한다. 강제를 행사하는 개인, 그러니까 어찌됐건 논의하는 건 가에서 논의하는 건 자유죠. 자유가 어때요? 무언가를 하게 하거나 혹은 못하게 하거나 그 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말이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오는 게 좋겠네요. 결국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제를 행사하는 개인을 규제해야 된다. 요 결론보다는 결국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당한 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나에서 자유는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원칙 근거가 되며 자유의지는 상대적이다. 자유의 침해는 각기 다른 자유들을 충돌할 때 발생하므로 자유가 가진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자유의 제재가 필요하다. 또한 최소 수혜자는 극대화된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래서 나에서는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자유, 그거 잘 들어있고요. 지금 2번은 나 제시문은 잘 정리정돈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자유를 둘 다 어떤 규칙, 강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규칙이나 규범, 강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이렇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없으면 혼란해지니까. 그죠? 가나는 자유의 침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보인다. 먼저 가에서는 자유의 침해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며 타인의 강제와 억압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나에서는 자유의 침해가 자유들이 제한받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 충돌할 때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의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에서는 타인에게 강제를 행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행동을 제재하는 반면 나는 자유가 규정되는 방식을 정함으로써 자유 자체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 그렇게 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그것이 이제 자유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 모두 자유를 어떤 규제, 강제의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것은 공통점이죠. 그렇지만 가는 어떤 자유라고 하는 것을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어떤 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있다라는 면, 나는 서로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규제, 강제, 통제가 어떤 질서로서 개개인들의 자유를 뭔가 증진시켜주는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점이 조금 더 선명하게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공통점을 조금 선명하게 잡아주고 차이점을 명확하게, 그죠? 강제, 규제가 자유를 억압한다. 뭐죠? 가합니다. 그죠? 반대로
강제, 규제가 자유를 보호한다. 이게 뭐죠? 나입니다. 나. 그래서 이 차이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좋겠습니다. 점수를 치면 이 문제는 작년 기출 문제인데 조금 어렵죠, 그죠? 학생들한테 이 글을 쓰게 시킬 때 특히 가는 어지간한 친구들은 읽는데 나를 정확하게 읽는 친구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은 나를 정확하게 읽는 게 좀 어려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 뿔 주겠습니다. 차이를 선명하게 제시하자. 핵심적인 차이를 이분법 혹은 범주적으로 분명하게 제시하자. 그래서 경희대는 난이도가 조금 들쭉날쭉합니다. 어려울 땐 많이 어렵고 쉬울 땐 많이 쉬운데 일관성 있는 글을 쓰게 되면 괜찮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비교가 요구하는 핵심 개념을 딱 잡으시고 글을 쓰는 게 좋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했듯이 가나 이런 언급이 나올 때는 그죠? 중요한 주제인 어떤 자유를 딱 잡고 자유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차이가 나는지 명료하게 딱 정리정돈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 알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긴 글이죠. 그죠? 사의 관점을 바탕으로 다라마바에 나타난 상황을 평가하라. 사는 자율성 행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사에서는 자율성이 의지에 의한 자기 스스로 지배, 통제, 능력을 의미하며 이러한 자율성은 타인의 통제 속에서도 발휘될 수 있다고 말한다. 오히려 아무런 통제가 없는 상황은 무한한 욕구에 의해 변덕스러워지기 때문에 자율적이지 못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자율성은 자유로운 선택을 하게 해주며 이성적 윤리적인 인간을 만들며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서 인정받게 해주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자율성은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오케이, 1번은 잘 썼네요. 그러니까 사의 관점을 정확하게 읽어낸. 결국에는 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통제, 자기 지배의 원리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이성, 어떤 윤리적 인간을 형성하게 하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자유롭게 존엄한 존재가 되는 핵심은 바로 자율성에 있습니다. 존엄한 존재로서 인간의 핵심이 바로 자율성이다. 자, 그래서 사의 어떤 핵심은 잘 짚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의 세장은 구두를 의미하며 즉 화자의 무한한 욕망을 통제하는 수단이다. 3년을 통해 화자는 세장 안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는데 사의 관점에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세장은 화자의 행동만을 통제할 뿐 화자의 자율성을 결여시키지 않기에 화자는 욕구나 갈망이 통제해서 자신의 자율성을 더 잘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죠? 사의 관점에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왜 이런 말을 했죠? 타당하다가 맞잖아요. 왜냐하면 세장이 어떤 규칙 규범으로서 나의 자율성을 결여시키지 않는다면 지지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조금 이제 감점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타당하지 않다가 아니라 타당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좋을 듯. 알겠죠? 무슨 말인지. 뒤에 설명도 어때요? 구두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떤 규칙 규범으로서 자율성을 더 잘 실현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구두는 자율성을 실현시키는 것으로 어때요? 이 다의 사의 작가에 따르면 사의 필자에 따르면 다의 어떤 화자의 입장을 지지하겠네요. 그죠? 또한 새 구두와 내 구두는 아직 무뎌졌지 않은 한 척의 배를 통해 화자는 억압받던 상황에서 벗어나 억압받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의 외부 통제로부터 해방된 독재자의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에 다의 화자는 자율성을 보상하기 위해 욕구를 절제하며 변덕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결국에는 그 구두라는 것을 통해서 자율성을 얻는 거잖아요. 구두를 통해서 어디를 가요? 구두를 통해서 어떤 바다도 가고, 그죠? 어떤 구름 위에도 가잖아. 이 말은 뭐냐면 구두가 뭐예요? 내 어떤 규칙, 규범, 자율성을 통해서 나의 어떤 이상을 실현하는 어떤 매개체로서 역할을 한다.
나의 이상을 실현하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를 독해하는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라를 보겠습니다. 라의 화자의 상황은 사에 의해 무한한 욕구가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다. 자, 억압받는 상황에 벗어나 이러한 상황은 사회의 외부 통제조차 해방된 독재자의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라의 화자의 상황은 사회에 의해서 무한한 욕구가 통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라의 화자는 자신의 어휘가 여러 작가의 어휘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거고 자신의 수첩에는 단어들을 구분하지 않고 열거해 놓았다고 말한다. 이는 단어를 정리해야 한다는 자율성이 발휘되지 않고 여러 단어에 대한 욕구만 추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 관점에서도 라의 작가에 대해 자신이 이탈리아어에 대한 무능함을 인정했다면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자율성이 위해 이성적 존재가 되기 위한 자율성을 발휘하라고 충고할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제 라의 화자는 어떻게 하고 있죠? 라의 화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죠? 따라서 자기의 자율성을 실현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지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는 프랑스인이고 프랑스인으로서 이탈리아에 대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익숙하지 않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만의 규칙, 규범, 스타일, 다른 말로 하면 그 스타일이라는 건 어떤 자율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스타일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지지할 만한 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아쉽네. 감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에서는 안표상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마의 안표상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남용하고 있다. 안표상의 자유는 의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즉 안표상의 판매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자유보장일지라도 의식의 행복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사에서 의하면 모든 개인은 자유와 혈리를 동등하고 공정해야 하므로 이러한 안표상의 판매는 비판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어때요? 안표상의 자유는 어때?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자유일지라도 어때요?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성, 윤리적인 인간을 형성하는데 그런 안표상은 어때요? 이성, 윤리적인 인간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잘 썼네요. 그죠? 마의 내용은 타당한, 그죠?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건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바 부분은 못 썼네요. 자, 일단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사에 나타난 이런 자율성, 자기 통제, 자기 지배가 다라 마에, 즉 사에 나타난 이런 중요한 개념들을 잘 썼잖아요. 자율성, 그죠? 그리고 여기 자기 통제, 이런 말들, 지배, 통제력, 요걸 썼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라마에 자기 통제, 자기 지배가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이 의사는 어때요? 이 안표상은 자율성, 자기 통제는 있지만 이성, 윤리적인 인간으로서,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핵심은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요거는 좀 B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쉬운 부분이 사이에 들어있는 개념을 적극 사용하자. 그래서 요거는 학교에서도 이제 답을 발표했잖아요. 학교 측 답안을 꼼꼼하게 분석해보자. 그러면 충분히 내가 어떤 부분이 좀 아쉬운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지금 문주는 글을 써내려가고 완성하는 건 좋아요. 마지막 정리하면 글을 써나가는 건 좋기 때문에 항상 주제의 핵심을 분명하게 포착하는 것, 그죠? 중요한 개념어를 놓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글에서 좀 아쉬운 건
이제 중요한 개념어를 그대로 적용했다면, 다에서 지금 화자가 자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자기 지배와 자기 통제가 있느냐 없느냐, 마찬가지로 라에서 자기 지배와 자기 통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어떤 중요한 개념을 중심으로 다, 라, 마, 바, 즉 사이는 뭐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제가 사이는 항상 어떤 가치 판단에, 사이는 이렇게 사이 관점에서 할 때 사이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글을 써야 함.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딱 잡아서 조금 밀고 나갔으면 좀 더 좋은 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준비 정리정돈 잘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한 것처럼 경희대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도 핵심되는 어떤 주제와 핵심되는 주제가 없잖아요, 그죠? 주제와 그 주제와 관련해서 각각의 제시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정리를 한 다음에 글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글과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글과 학교 측 답안을 꼼꼼하게 비교하면서 복습을 하자. 알겠죠? 요거를 마지막까지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학교 측 답안처럼 쓰려면 내가 이 부분을 보완하면 되겠구나, 이게 머릿속에 콕콕 박혀 있어야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정규반 마지막 수업 시간에 했던 글쓰기 첨삭은 이렇게 마치고요. 마지막까지 정리정돈 잘 하셔서 자신감 가지고 끝까지 자신의 어떤 생각이 꼼꼼하게 최대한 논리적으로 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첨삭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